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로봇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장표에다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연 산업화가 될 것인가, 그러면 또 된다면 언제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의 그 시작을 저는 2025년 1월에 엔비디아의 CES 발표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저희 A로봇 같은 스타트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MS가 밀고 있는 회사 정도, 그리고 또 아마존, 그리고 또 구글, 이 정도 급의 회사에서 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아니면 하기 힘들다, 이런 공식 같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AI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AI로 바라봐야지 그제서야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연인 범용성이 두드러지게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보게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들을 비교를 해보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떠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봇을 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는가, 1년 내내 움직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1년 정산했을 때 얼마를 냈는가로 바라봐야 로봇이 사업이 되는가 아닌가, 그리고 저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비교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복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일들을 다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의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로봇으로 여러 쓰임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의 목적이 끝나더라도 다음 목적을 위해서 또 쓰이고 또 쓰여서 결국엔 RO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만들어내겠다. 다시 말해서 다목적 로봇을 만들어내겠다가 본질입니다.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그것을 우리는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질문은 바뀌어져야겠죠. 왜 다목적으로 쓰일 로봇을 만들 때 인간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 문명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려고요. 모든 도구들, 모든 환경들은 인간이 잘 쓰기 위해서, 인간이 편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활약을 하려면 로봇을 인간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 성공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용이라는 말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신념을 가진 자가 이 목적을 완수해낸다면 그때는 세상이 뒤바뀝니다. 우리가 무슨 0과 1의 조합이고, 그 0과 1의 조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로 변환되는 챗GPT가 만약에 모터의 신호로 전환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GPT가 우리가 원하는 말을 내뱉듯이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못하나요? 아닙니다. 잘합니다. 희한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세계 1, 2, 3등으로 잘합니다. 그런 곳이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AI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엔 데이터입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 트레인드된 데이터들을 뭘 썼는지, 어떤 강화 학습을 써서 결국 더 진화시켰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맥스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산업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44개의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태계에 해당되는 플레이어들, 각종 부품사, 각종 저희 A로봇 같은 종합회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AI 연구자들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제 시작을 했구나, 뭐 이 정도 테스트다라고 봐주십시오. 기본 테스트들입니다. 모든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하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AI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얼마나 범용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즉 AI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냐에 대한 한가람은 일단 죄송합니다. 했을 때 저 모터의 신호들은 시퀀스별로 수집이 돼서 로봇용 데이터가 됩니다. 학습용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시뮬레이터 안에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뮬레이터는 물리 세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를 봐주십시오. 이게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로봇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역으로 한다면 인간이 고유의 능력을 발휘를 저하게 만드는 요소는 뭘까라고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고유의 능력들이 있겠죠. 특히 자기 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하면 저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보면 뭘 하기 싫을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로봇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청년들, 아이들에게는 저것이 더 맞는 옷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다릅니다. 차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로봇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목적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로봇들은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휴머노이드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시장 규모 측면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전문기관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자동차 산업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로봇을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기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일단 생태계 구축입니다. 생태계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력을 양성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신산업이 육성될 때, 인류가 신산업을 만들어낼 때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라고 돌이켜본다면 단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미국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산업의 육성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해야 될 걸 정부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기업이 뜁니다. 기업이 뛰기 위해서 정부가 판 깔아주는 역할, 특히 인프라, 인력 양성, 그리고 많은 업체들의 교류, 이 세 가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걸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어떤 정부가 더 잘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세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도는 공공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유익한 답변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